1조 원대 마약 밀수 사건이 덮여져서 시끄러운데요. 당사자인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무슨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인천지검 예.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이 사건을 덮은 거예요. 말레 조직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기능을 모아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류만으로 회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8차례 정도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었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명령을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게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한 사건을 막았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막았다면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아 그런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거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상근 사단장 구명노비,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원 구명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노비가 됐나?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예.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죠.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 외압 사건은 직원들과 배제됐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니네들은 당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마라. 백경정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해라. 네네. 그런 취지로. 네. 알게 되면 그렇죠. 그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그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또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또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들락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진짜로 이상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잡혔던 사람들이 연줄이 좀 좋아가지고 네. 백을 쓴 건가? 이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입에 예. 더 얘기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네. 제가 뭐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가설도 주장을 세워서 해왔어요. 그런 네. 가설을 세워서 또 수사도 해보셨다. 야. 인천지검 지검장인 심우정이 그걸 막지 못하고 공범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일단락을 시켜요. 2월 27일 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검찰이 개입한 흔적이고요. 검찰은 이게 밝혀지면 검찰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 거다. 조직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를 막았던 흔적이 밝혀지면? 심우정 인천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이었죠. 때 23년 2월 5일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한 명이 검거가 돼요. 검거하려고 해서 검거를 한 게 아니고 우연찮은 사정이 있는데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누군가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네, 그 본인이 보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의 동료 중에 한 명을 앞에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처음에 검거를 하고 관세청이 검거를 하게 되면 우연히 검거한 거네요. 관세청은 마약 관련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500만 원 이하는 수사권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 사건이 되는 거죠. 검찰이 바로 공항에 검찰 분실이 있어서 마약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같이 수사를 했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위챗 대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잡았는데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이 합세해서 이제 유인 작업을 합니다. 위챗으로. 나머지를 잡으려고. 근거되지 않은 것처럼. 메신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시간을 번 거죠. 모른 척하면서. 그 조직원이 잡혔다는 거를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또 응했다는 거예요? 두목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낼 때 그 한국에 투입시키는 조직원들을 단톡방을 위챗에 단톡방을 개설하는데 그게 폭파된 상태였거든요. 두목은 알았고 3명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한복판 명동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검찰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3명은 통과됐고 1명은 잡혔고 네. 근데 두목은 폭파됐으니까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검거하려고 유인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마이클한테 속았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천지검 강력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게 기록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실제는 그 두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했던 것은 검찰을 속인 것이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화가 났어요. 예. 네, 검찰이 화가 나서 이들이 K672 비행편으로 왔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한 250명 정도 승객이 되는데 대부분 여행객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 그걸 확인을 했겠죠. 20명이 누군지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그거 바로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공범들을 추론했을 거고 CCTV도 확인을 했을 거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3명이 누군지 그 탑승객 명단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날에? 네. 그 근거를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연히 한 사람을 잡았어요. 네. 3명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톡방을 통해서. 근데 그 잡힌 사람하고 그 3명 그 빠져나간 사람하고 사이에 단톡방 주고 받았는데 그런데 두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잡혔다는 걸. 네. 그래서 두목은 그 3명한테 가짜로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검찰이 그걸 알고 열받아 가지고 그 3명 누구야? 그날 탑승객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찾아봐서 3명을 특정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잡으면 됩니다. 3명을.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이 어디를 통과했는지 검찰이 알았죠.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이들이 이거는 지금 그 대장님이 수사한 사건 말고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3명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명동 가서 확인을 했죠. 3명 이상인데 일단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명인데 그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출국까지 해요? 당연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특수직무유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 3사람이 결국 출국합니까? 출국하고 계속해서 조직원들은 또 들어와요. 이거 이상하다. 다시 또 들어와요, 한국에? 네. 그때가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고 그때 도망갔던 조직원들은 그 이후에는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3명은 다시 들어오지는. 네, 그들은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줬는데 다시 들어오면은 이건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국을 했다는 거죠.
출국을 했어요. 안전하게 출국했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대체해서 계속 들어오죠. 이상하다. 그런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안 해요. 알면서. 야, 그리고 나서 계속 들어오다가 제가 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차례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12명이 21명이 12차례 공항을 들락날락거려요.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 수사하면서 아시게 된 거네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네. 관세청이 열어줬다는 것은 제가 세관 직원들이 열어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은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예. 국정원 분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방첩사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예.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남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2017년도에 제가 경정 진급을 하면서 인천공항경찰단 수사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어요. 이 공항 사정을 아시는구나. 네. 운명의 장난인 거죠. 제가 이걸 몰랐으면 시작을 못했을 건데 괜히 시작을 해서 윗분의 영린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상한 대목은 진짜 그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국정원 얘기 좀 더 해주십시오. 그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더 이상해요. 용산에 여기 이해가 있나? 용산이 이걸 막아서 얻는 이득이 있나? 자기 이익이 있지 않고서 용산이 나설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럼 그게 제일 큰 질문이고 그 앞에 국정원 얘기하셨는데 국정원의 그림자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도 제가 직책이 수사과장이었는데 수사과장도 공항에서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범죄 수사하면서 비행기 이륙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국정원 담당자들하고 예.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그러셨겠죠. 네, 한 2번 정도 가졌는데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요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던 나무도마에 숨겨온 마약 사건도 그렇지만 12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21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12번 공항을 침탈하는데 그것도 신체에 4kg의 필로폰을 메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잖아요. 기내 휴대할 수 있는 캐리어. 이건 엑스레이 검사를 국내에서 안 하니까 입국할 때 공항에서 안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검거됐는데 네, 그 2월 5일 검거되기 전까지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명 검거되고 여러 명이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안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스캔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국정원이 모른다는 말이 네. 아니죠. 그 사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맸다는 사실도 4kg씩 신체 부착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국정원도 이제는 알 수밖에 변명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캐리어가 문제잖아요. 캐리어가 그 안에 10kg 정도 분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중량을 뭐가 들었는지 국정원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